것이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세요? 한 구독자분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절절한 사연을 시작합니다. 새벽 5시면 늘 눈이 떠졌습니다. 그날도 그랬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배과수원. 아직 해가 올라오기도 전인데 분무기 끈부터 어깨에 걸었습니다. 나무들은 밤새 조용히 서 있고 흙에서는 물비린내 같은 겨울끝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가지를 만지면 손끝에 까칠한 결이 느껴졌습니다. 올해도 잘 자랐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하얀 입김을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작업실에 들어가면 택배 상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배를 하나씩 담고 흔들리지 않게 종이를 말아넣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마지막엔 늘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어도 문장만큼은 꼭 같은 모양으로 적었습니다. 올해도 정성껏 키웠습니다. 건강하세요. 거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간 사람의 얼굴. 사진 앞에서는 매번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는 작았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게 익숙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요즘은 바쁘다며 전화를 잘하지 않던 사람이라서. 엄마, 나야. 응, 아들. 잘 지내고 있어? 잠깐의 안부가 지나가고 숨을 한 번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그날의 공기를 바꿔놨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성형외과 개원하기로 했어. 강남에 자리 잡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 숫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모자라라는 말이 나올 때의 톤이 이미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을 누가 먼저 깼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훑고 지나간 느낌은 선명했습니다. 10억. 30년 농사로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과수원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까지. 한 번도 내 전부라고 말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음속에서 그 말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전부. 엄마가 준비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봤습니다. 바람에 배나무가 조금 흔들렸고 가지들이 서로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예산읍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 3개를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손에 쥔 가방이 가벼운 것 같다가도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하듯이 눈길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 인출하시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신데요. 그 말에 고개를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 괜찮아요.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봤을 정도로 작게.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중을 지우고 있다는 걸.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논과 산이 지나갔습니다. 예산을 벗어날수록 풍경이 낯설어졌습니다. 가방 속 통장은 종이인데 그 종이가 뭔가를 계속 눌러서 숨이 답답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배나무를 심던 날.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손바닥이 금방 더러워지던 날. 여보, 이 나무가 크면 우리도 부자 되는 거 아냐? 그때까지 건강하게만 살자. 그 말이 지금은 웃기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고층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눈에 먼저 들어왔고 천장 조명은 너무 밝았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 발끝이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 집은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들어가도 되는 곳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웃었는데 따뜻하다기보단 정돈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방은 저쪽 작은 방 쓰시면 돼요. 조용하고 좋아요.
작은 방. 그 말이 이상하게 잘 들렸습니다. 작은이란 단어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이거 병원 자금에 보태 쓰렴. 며느리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받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야 할 것을 받은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말은 고마운 말인데 그 말 끝에는 아무 온기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 창문 밖엔 옆 건물 벽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 그리고 일 얘기. 여보, 이제 병원 자금 해결됐어. 6개월 준비 속도 내자. 어머니는 당분간 조용히 계시게만 하면 돼요. 손님들 오면 방에 계시라고 할게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까 말까? 열면 뭐가 달라질까? 결국 열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게 더 쉬웠습니다. 빈 가방이 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엄마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준 사람으로만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걸. 일주일이 지나자 생활은 더 규칙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날까봐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었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옮겼습니다. 며느리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짧고 또렷했습니다. 손님 오시면 방에 계세요. 냄새 나는 음식은 금지예요. 병원엔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자꾸 멈췄습니다. 처음엔 부엌에서 손이 멈췄고 다음엔 복도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그냥 멍하게. 6개월 일주일 전 청소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하루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인력이 모자라서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는 게 더 피곤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새벽부터 밤까지 병원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짜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손이 빨개졌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보면서도 저를 보지 않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분 누구야? 외주 청소업체 분인가? 누군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분 누구세요? 며느리는 서류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임시 도우미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에 쥔 걸레가 잠깐 멈췄습니다. 멈춘 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세게 짰습니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와인 향이 났습니다. 웃음이 터지고 말이 오갔습니다. 6개월 첫날 예약 벌써 20건이래. 대박이다. 역시 강남은 다르네. 저는 작은 방에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물김치 하나. 예산에서는 밥을 먹을 때 항상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들이 오가며 한마디씩 얹고 평상 위에서 웃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종이 포장지를 뜯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아야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조금만 참아요. 병원 자리 잡으면 나아질 거예요. 아들은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짧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추가 공사비가 필요해요. 3천만 원 정도. 과수원 땅 일부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명의잖아요.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마르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느낌. 그건 내가 죽으면 지훈이 물려줄 땅인데. 어머니, 지금 병원이 잘 되면 지훈 오빠도 좋잖아요. 나중에 더 큰 걸로 보상해 드릴게요.
나중에라는 말이 지금은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말이 내 마음을 다 들킬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울음은 나왔는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숨만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같이 가꾼 땅. 손에 흙이 끼면 서로 웃던 땅. 그게 종이 몇 장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에서 함께 살던 사람. 미선아, 나 은숙이야. 요즘 어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데는 늘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아. 서울 와서 좀 바쁘다. 목소리 왜 그래? 뭐 있지?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친구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 얼굴 보자. 그래, 보고 싶다. 전화를 끊고도 손에 전화기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 대화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에요.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나중에 요양원 좋은데 보내드리면 되죠.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 한 문장이 밤보다 더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남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개원 당일이었습니다. 강남 호텔 연회장. 천장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잔들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사진을 찍고 축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텔레비전 화면 같았습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 주방에서 접시를 날랐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땀이 목 뒤로 흘렀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인력이 부족해요. 뒤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로 덧붙였습니다. 절대 앞에 나오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라는 단어가 귀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로 보이는 게 오해일까? 저는 그 생각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연회장 옆을 지나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쟁반이 기울고 오렌지 주스가 튀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주황색 얼룩이 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냅킨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얼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리 오세요. 복도로 끌려갔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닿지 않는 곳. 사람들의 웃음이 멀어지는 곳.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낮은데 더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세요? 미안해. 손이 떨려서. 미안하면 끝나요? 제 인생이 걸린 날인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조심할게. 그때 며느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설명할 틈도 없이. 찰싹. 뺨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금방 식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유진아, 그만.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히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뺨에 남은 손바닥 자국 하나로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문을 닫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과수원에서 가져온 배나무 묘목 하나.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입을 열기 전에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나갈 거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늦음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문장이 짧아졌다. 생각도 짧아졌다. 남겨둘 말도 없었다. 지훈아,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아들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멀어 보였다. 문을 열었고 복도 끝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오래된 친구였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가자. 그 한마디가 그날 밤의 전부였다. 며칠 뒤 성북동의 마당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먼저 바닥을 데우고 바람이 나뭇잎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흙을 덮고 물을 줬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자연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잘 자랄까?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햇빛이 좋네. 말이 짧아도 괜찮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요. 신분증을 건네고 기다렸습니다. 새 통장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아닌 제 이름만. 손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종이인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내 거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일주일 뒤 예산의 농업기술센터. 강의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 눈이 제게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선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남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배나무는 언제 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봄이요. 새로 시작하기에 그때가 제일 좋거든요.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안에서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며칠 뒤에야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초동 집 앞에 찾아와 오래 기다렸다는 걸요. 인터폰은 울리지 않았고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가슴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집에서 엄마로 불리고 싶었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마당의 묘목에서 새싹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새싹. 하지만 분명한 초록.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연락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와. 받았어? 아니. 후회는? 저는 잠깐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물 위로 빛이 흔들렸습니다. 후회는 안 해. 말이 끝나고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적었습니다. 오늘 물을 줬다. 새싹이 더 자랐다. 차를 마셨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적힌 통장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불을 껐습니다. 백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